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오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머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세금은 진짜 전 재산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전세 사기 건수가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002년보다 많다. 빌라왕 사건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그런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피해 규모는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 씨 일가의 개인 또 법인 소유 건물 52개 중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 40개 건물 721세대로 예상 피해액이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건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가장 먼저 이 사건 공인중개사들도 개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공인중개업소 통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 믿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모 씨 일가가 직접 공인중개업소를 차리고 개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한 4, 5년 전부터 이 건물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 건물들이 대부분 이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깡통주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대출금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보증금도 못 돌려주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 대부분이 이 사회 초년생인 걸로 나타나면서 이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같이 담합을 해버리면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네.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할 때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믿고 네. 소개받고 계약까지 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를 속인다? 이런 속수무책일 텐데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뭐 전세 계약할 때는 요거는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몇 가지 상식들이 있는데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는지 계약서상 주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요거는 이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계약을 하려는 집의 주인 이 사람과 그다음에 실제 소유권자가 맞는지 이거는 또 신분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좀 떼봐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이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같은 게 앞서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또 이 집주인에게 확인을 해야 될 건 혹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집을 매매할 계약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뭐 이 부동산 계약 관련 용어들이 좀 어렵다 보니 미리 좀 알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흔히 세입자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뭐 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요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 이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주소지를 여기다 이전했다라고 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확정일자는 본인이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나라로부터 이 도장을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때 요 날짜에 확인했습니다라는 그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는 거고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대항력이랑 네. 우선 변제권 이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네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법률 용어다 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대항력이라는 건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우선 변제권은 다른 날짜, 나보다 후순위로 온 대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가압류라든가 이런 거에 우선해서 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집에서 세입자로서 살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남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세입자로서 여기 전세를 살고 있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고 세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통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받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돌려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 해가지고 바로 오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려주기로 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1개월 동안 안 돌려주면 그때 보증기관에다가 보험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한 석 달 후 정도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잔금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기가 붕 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집주인의 사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출을 받은 보증금이면 미리 연장 신청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사이에 이게 또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까 집주인이 드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뭐? 임대인 보증보험? 네. 이거 집주인한테 들어라 말아라 할 수 있나요? 이게 집주인이 지자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가입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전세 계약이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허그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 집주인이 만약에 서류를 마음대로 조작을 해도 네.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이제 허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 원래는 2억인데 뭐 3억으로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2억이면 가입이 안 되는데 1억으로 가입해서 허위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땐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뭐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받는 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게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세입자들은 그 보증보험 믿고 계약한 네. 거거든요. 네. 보험 처리해주는 게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막 먹고 허위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이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허그 같은 곳에 이 보증기관 같은 곳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세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민센터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내는데 그건 사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이사를 한 다음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이 가입하는 보험을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입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보험을 가입하시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든가 아니면 네. 이런 걸로 요런 이제 사각지대 틈을 뚫고 들어가서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 네. 엄하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말랑말랑 처벌받고 그냥 나와요. 네. 아유. 난 이건 우리 법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금융 사기라든지 이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주택 사기라든지 하면 막 300년형 예. 때리고 엄하죠. 네. 뭐 형이 막 200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갔다가 금방 나와서 또 활보하고 있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사기친 사람들이 막 거리를 활보해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화가 나. 네. 네.